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6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6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번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자, 다른 걸 더 확인할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저하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대상자가 수저 사용법을 잊지는 않았는지, 또 시력의 문제로 음식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 불가능 상태는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4번 틀니가 생겼는지,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번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번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5번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2번이겠죠.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시원한 음료겠지만 홍차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이게 맞겠고, 포만감을 느끼면 소화를 시키느라고 치매를 떠나가지고 잠자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는 치매 대상자라는 것보다는 잠을 잘 자는 방법을 하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수면제도 과다하게 복용하는 거 좋지 않겠죠.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먹는 수면제는 옳지 않고,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한다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또 잠을 깨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잠잘 수 있는 편안한 온도 이런 걸 맞춰주는 거라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가 답인데, 1번부터 보면 침대 옆에 옷가지는 걸어두지 않는다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틀렸나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뭐야? 단순한 일거리고, 세 번째는 맞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했기 때문에 집안의 통로를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하는 거 맞겠고, 네 번째는 어둡게 조명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어둡게 하지 않고 밝은 조명이 맞겠고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창문을 열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번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번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4번 찾아주겠다고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해 두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같은 물건을 준비했다가 똑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답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번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번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번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번 아들 집이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예전에는 또 시험에 반려동물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애완동물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답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번 형식 없는 종이 빈 종이에 쓰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화한다. 우리 교재에 보면 뇌건강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요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형식이 없다면 막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 틀에 의해서 하면 더 편하고 관심사는 누구의 관심사인가요? 대상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관심이 아니죠. 4번은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는 뭐냐면은 물건값 계산하기죠. 요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되도록 진행하는 게 바로 일기쓰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못 듣는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2번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3번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번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59페이지 보면 문제 사례 50번에 대처 1번에 똑같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2번의 답은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으로 옳은 것 말해요. 1번 진작에 갈아입어야 했어요. 2번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3번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4번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으시군요. 5번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 나전달법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1번부터 보시면 전 진작에 갈아입은 누가 당신이 갈아입어야 되다 너죠. 그 다음에 2번은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누가? 네가, 내가 아니죠. 3번 역시 누가 싫어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시군요. 예. 5번을 보시면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대방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 거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손편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물거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신 만들어준다. 2번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번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번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자, 정답을 말해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가 답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대상자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자, 1번 보기입니다.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진압력장애. 자, 이름이라는 거 사람에 대한 거죠. 장소, 날짜, 시간 다 진압력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진압력장애 4번이 답입니다.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서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네 여보 부르셨어요. 2번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번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5번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요거는 그 어르신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대답이 정답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1번 설사 복통이 있는 대상자, 2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번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번 발목 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자, 요거 가장 먼저 응급처치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긴급을 요하는 순서, 생명이 위급한 순서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가 정답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직접 압박을 하는데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은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이것도 1번이죠.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면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으로 되는 모습. 1번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번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가 맞고요. 2번부터 보면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가 아니라 왼쪽이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오른쪽 빗장뼈에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심장 리듬 분석 중에 가슴 압박을 지속하나요? 리듬 분석에는 손을 띈다. 예, 그래서 대상자에게 손을 떼어야 되는 것이고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가 아니라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서 1분 후가 틀렸고 5번 보시면 심장 리듬 몇 분마다 2분마다 자동 분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요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